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9월 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좀 떨어졌네요. 어, 상승을 하다가, 아니죠. 보합선에서 버티다가, 하락하는 모습. 왜 그랬는지 한번 보고요. 내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을 한번 보죠, 나스닥. 음,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나스닥이 어저께 갑자기 막 하락을 했어요.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 봐가지고, 그랬어요. 어제 방송에서, 아니죠. 금요일 방송에서 1분봉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게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이게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어요. 그죠? 어제는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좋았다. 뭐 말로는 고용지표가 얼추 나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가 아니죠. 그죠? 고용 지표 뭐 실업률이 올라간다. 제가 얘기하는 실업률은요. 좀 이게 좀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런 실업률이 아니에요. 임금 상승률에 대한 실업률이거든요.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된다. 임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임금에 걸맞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뭐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어, 그 임금에 적정한 적절한 사람이 그 정도의 생산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어, 그 위치에 그 임금의 그 위치에서 일을 하는 생산력이 훨씬 뛰어난 그렇죠. 생산량이 훨씬 뛰어난 그런 인물들 어, 그런 인물들이 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임금 상승률도 별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임금을 많이 주더라도 생산량은 올라갈 것이고 생산량이 올라간다면 기업 이익은 훨씬 좋아지니까. 근데 그러진 않다. 그래서 어떻게 고용 지표는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어제는 그냥 차트상으로도 올라가는 그런 그 자리였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3시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락은 왜 떨어졌냐? 그죠? 무슨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갔다는 등 뭐 그러는데 유럽이 에너지 위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죠. 그냥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미국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다 낑겨 맞출까? 맞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낑겨 맞추다 보니까 러시아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하락을 왜 했는지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한번 쉬고 가자. 주말은 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미국 사람은 안 그럴까요? 미국 사람들은 또 월요일 날 그죠? 쉬는데 하루 또 쉬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토, 일, 월 3일 동안 쉬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우리 개미들의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뭐 별반 하락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제 하락이 그나마 전저를 깨지 않아 가지고 다행이다. 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차트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차트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우리 기준으로는 화요일 저녁에 이제 장이 오픈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보다 이 거래일을 이제 늦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스닥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미국 장이 어떻게 끝난지도 중요하거든요. 미국 장은요, 요게 이제 50일 선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맞는지. 음, 그죠? 요 빨간 라인이 50일, 아니 50이 아니라 50% 라인. 그죠? 상승분의 50% 되는 구간이 바로 요 빨간 라인이에요. 빨간 라인을 뚫고 며칠째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며칠째 뚫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나스닥, 미국은 안 좋다. 그죠? 상승할 여력은 너무너무 없다.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저도 모르죠. 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실 어제 나온 뉴스, 우리가 이제 그 FOMC라든지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장이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근데 아시아 시장이 반등하면 나스닥은 반등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거진 안 보는데
이동평균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똑같은 차트를 보고, 왜 그러냐면 이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개미들, 제가 이제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그죠? 먼저 방송에서는 고등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주 작지만 모이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거든요. 그죠? 개미들이 가진 돈이 굉장히 커요. 무시무시한 자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뭉쳐지는 시기는 언제냐? 어떠한 지표가 일치를 했을 때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50일이나 55일 선을 많이 봐요. 그럼 없어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20일은 너무 짧고, 지금 같은 이런 등락폭에는 20일은 너무 짧고요. 그죠? 그래서 120일도 한번 보고,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너진 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이, 우리나라 같은 기관이겠죠? 이런 데서 벌써 이 장은 쉬어가는 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한 템포 내려놓은 거 아닌가? 그죠? 이번 장은 하락장. 이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 하락이 오면 상승을 준비해야 되겠어. 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는 뭐 주도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나스닥을 따라가느냐, 뭘 따라가느냐? 안 돼요. 우리가 월요일장은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래서 월요일 날 코스피가 같이 떨어진다, 저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중요한 거죠. 아시아 증시가.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나스닥하고 동기율을 한번 봤어요. 동기율을 봤는데 요 라인이 나스닥 이제 종가입니다. 종가인데 우리 상승했을 때 요 이제 기준을 맞추고 동기화율을 봤더니 거진일치예요. 오히려 지금 더 떨어졌죠. 그죠? 우리는 그나마 3거래일, 그죠? 직전 상거래일까지는 그나마 버텼어요. 나스닥이 폭락하고, 여기서부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내려온 거고, 우리는 그나마 이틀 반등을 주고 8월 말일까지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괴리율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날 다시 반등을 한번 준다 그러면, 그죠? 화요일날 다시 반등을 한번 준다 그러면, 뭐 이게 우리만의 장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겠죠? 그러면 나스닥도 다시 거꾸로 올라오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55일선, 이 50일이라든지 55일선은 기관이라든지 애널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이렇게 이제 그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그 라인에 잘 맞아가지고 잘 튕겨져 내려오고, 그죠? 여기 내려오다가 튕기고 또 한번 내려오고, 튕기고 내려오고, 튕기고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뚫고 올라가가지고 그 라인에 왔어요. 그죠? 희한하게 여기 그 라인에 딱 맞았죠? 그리고 우리 라인을 보면 바로 위에가 제가 이제 50% 라인, 요 파란색 선이 50% 라인이잖아요. 여기 50% 라인. 직전 상승분의 50%.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직전 상승분의 50% 되는 구간이 딱 그제 종가 구간이 딱 맞거든요. 거기에 55일 라인까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만 상승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주식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아시아 증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중국도 너무 많이 하락했잖아요. 항생 지금 위험한 수준까지 빠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증시가 안정화되고, 이 호재는 뭐냐면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호재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양봉이 나와준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큰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 최소한 하락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증시는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월요일 증시마저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계산을 해야죠. 그때는 만약 월요일 증시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주도는 요 박스권 안에서 뭔가를 코퍼스를 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죠? 만약 월요일 증시가 빠진다 그러면 주도는 이제부터 다시 계산을 해야죠. 여기서부터 먹을 게 뭐 얼마나 있는지. 그죠? 여기서부터 하락을 한다 그러면 직전 저점까지 상승부 하락분이 얼마가 남았냐면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거꾸로 봐야지. 4.84%. 그죠? 대략 5% 잡고 10%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코포스 기준으로 10% 정도 이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일 만약 하락한다 그러면요. 근데 지금 하락하는 게 너무 뻐벅한 거예요. 굳이 2300까지 전 적정까지 하락을 한다고 그 정도 뉴스가 나올까?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준 파월로 통칭할게요. 파월은 경기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가는 선행을 하니까 그죠? 경기가 횡보를 한다 그래도 그죠? 과매도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횡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 라인을 잡자는 거예요, 저는. 어? 그리고 경기가 지금 금리라든지 TQ라든지 이런 걸로 누르고 있으니까 돈을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원화가 지금 엄청나게 약세가 되는 거,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되는 거, 109를 뚫었다는 거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라인이 횡보가 아니라 약간 기울겠죠. 그죠? 밑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경기가 앞으로 안 좋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게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코로나 봉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5.5%못 맞춘다라고 리커창 총리가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경기는 밑으로 내려간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더 밑으로 많이 처지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고버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경기가 상승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저점을 잡아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맞는 건데. 그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맞춘다 틀린다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 그러면 고버스 매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글쎄요. 고버스를 추가 매수한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대응은요. 아주 간단해요. 호재는 이틀. 그죠? 월요일, 화요일. 이때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이걸 봐야 되고 이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매수세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장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야죠. 환율은요 1362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는 109.5 그죠? 109.4까지 봤었는데 109.5 더 상승을 했죠. 엔화는 140 똑같고요. 위안화도 6.9. 제가 지금 보자고 하는 거는 달러 지수하고 위안화, 중국 위안화 이걸 중점적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봐야 되고. 그리고 10년물 국채는 대략 하락을 했어요. 3.2 넘어갔었는데 3.19. 그나마 떨어졌다. 그죠? 코스피는 뭐 했으니까 볼 거 없고 아시아도 볼 거 없고. 금가 그죠? 원자재 가격은 별로 변화가 없죠. 기름값이 88이었는데 87. 좀 떨어진 건가요? 올라간 건가요? 모르겠네. 그래도 좀 제 생각에는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는 거는 저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가 요동을 치겠죠. 가스값이 좀 하락을 했고요. 가스값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유럽 그죠?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이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 그리고 잘 가다가 하락을 한 거예요. 잘 가다가 주가가 잘 가다가 폭 빠졌다. 근데 3거래일 월요일까지 쉬니까 그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장 끝나기 전에 유럽이 폭등을 했어요. 유럽이 폭등을 했죠. 거진 3%. 이 정도 폭등을 하고 만약에 나스닥이 그죠?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그 월요일 날 갭상승으로 뻥 하고 뛰는 건데. 그죠? 아쉽다. 근데 지금 고용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업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사실상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지표에 임금 상승분이 반영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어제 나온 재료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표들 나오는 거는 딱 두 가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연준에서 PC, 근원 PC 봐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원 PC 그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총괄적인 PCI, 그죠? PC, CPI, PCI죠. CPI 지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근원 PC를 보겠다, 어, 라고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요 지표가 변경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PCI. 아무리 PCI가 안 저기 뭐야 그거를 유익 저기 뭐야 연준이 그거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여지까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으니까요. 그죠? 영국이 또 월요일 날 저녁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죠? 이 정도 상승하고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땡큐. 하락을 한다, 다시 이거 상승분을 뱉어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고, 그죠? 근데 유럽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 그리고 지금 뭐 나온 뉴스들이 어, 그 전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새 요 근래는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고객예탁금이, 그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21년 5월에 72조까지 쌓여있던 게 지금 55조.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 그죠? 우리 코스피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도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55조. 옛날에 제가 기억으로는요, 지수가 2600포인트 있잖아요. 2600포인트일 때도 저기 고객예탁금 있잖아요. 이게 20조 안팎이었어요. 그죠? 벌써 이게 몇 배가 많은 겁니까? 돈은 많다. 지금 돈은 넘쳐나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무슨 뭐 TQ를 해가지고 돈을 빨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돈은 많아요. 내 주머니는 아직 빵빵합니다. 이제 금리 올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시차적으로 적응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지. 지금 당장 어려워져가지고 주가가 저렇게 폭 빠진다? 저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주식이니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게 만약 경제 지표라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어떠한 그 경기, 우리는 그 경기라고 그러잖아요. 경기를 탄다 안 탄다 막 그러잖아요. 그 경기라 그랬으면, 그죠? 경제 운영에 대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데이터라 그랬다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등락폭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 등락폭만 저렇게 심각할 뿐이지, 경제가 서서히 안정화된다든지 서서히 상승을 한다든지 서서히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반영이 안 되는 거다. 지금 돈은 많아요. 1차적으로 돈은 많다. 그죠? 고버스를 투자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상승할 때 그러니까 이 지금의 고버스는, 제가 고버스를 투자한 거는요, 하락을 한다는 거는 밑에 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대한 하락을 해도 주동 기준으로는 2300포인트. 그죠? 근데 만약 상승하게 되면요, 그건 무한대예요. 다시 3000포인트, 3300, 3400 뚫고 나가서 뭐 4000, 5000, 저희 코스피 지수가 만을 가지 말라는 그런 어떠한 그 제약은 없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인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너무 빈약하다. 언젠가는 갈 거다.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큰 돈을 먹는 거는 상향이죠. 레버리지 가지고 먹는 거죠. 그죠? 코스피는 그때그때 대응을 해가지고 푼돈 버는 거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 요게 이번에 털리질 않았어요. 이번 하락기에. 그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털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신용융자 잔고가 한번 털릴 수도 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 한번 털리고, 그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상승분의 대략 한 50% 근처에 왔을 때 횡보하다가, 그죠? 또 털리고, 그죠? 과거에 또 상승분의 50%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그 다음에 또 털리고, 그죠? 과거 상승분, 그러니까 아니 하락분이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하락분의 50% 왔을 때 50%까지 상승하니까 또 털리고, 그죠? 하락분의 50%까지 왔으니까 또 털리고,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됐잖아요. 1번, 2번. 그래서 세 번째 또 왔어요. 그죠? 얼추 50% 가까이 왔어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요 차트를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한 번 더 신용융자는 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레버리지라든지 주식을 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융자까지 내면서 빚까지 지면서 뭐 이렇게 주식을 산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살 이유가 없다. 지금은 내가 고퍼스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투자자라 그러면요, 지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기다려야죠. 그 주식을 투자한 게 빚을 낸 거 무슨 마통이라든지 신용융자라든지 아니면 보험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금리에 연계돼 있는 투자라 그러면요, 빨리 상승했을 때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빚부터 갚는 게 더 이득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상승분을 봤더니 이게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뭐 기관은 볼 필요 없고 기관은 볼 필요 없고 계속 꾸준히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죠? 이렇게 보더라도. 근데 요 근래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판다. 그죠?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팔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이거 팔고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다시 반등해서 상승했을 때 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행태, 여기 금융투자라는 게 있어요. 금융투자. 그러니까 이 기관이 플러스가 나더라도 금융투자가 너무 많이 팔아버리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여기 금융투자라는 게 있어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에 연결돼 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더라. 제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섞여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진 프로그램이에요. 나오면 꾸준히 나오고, 2천억, 3천억씩 계속. 사들일 때는 2천억, 3천억 계속 꾸준히 사들이고, 팔 때도 마이너스로 계속 팔아대고. 이 금융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제하고 요게 만약에 5천억이다. 마이너스 5천억이 나왔는데 1400 마이너스 1420억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관이 대략 3,500억 정도 사들였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이 사들였는지 여기 연기금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지? 연기금이 요새 팔질 않아요. 다시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거 연기금이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외국인이 사들이는지 파는지 그 추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는 그 대만 얘기인데요. 조금 답답한 뉴스예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대만이 세계와 연계하려는 뭐 대만의 결의, 뭐 중국의 협박에 동요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집안 싸움이에요. 그죠? 중국하고 대만. 뭐 두 국가라고 하면 국가일 수도 있고 뭐 중국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같은 중국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싸움인데 집안 싸움에 왜 옆집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외세를 끌어들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외세의 개입. 그죠? 우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역사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잖아요. 그죠? 외국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작살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왜 외국 놈들을 끌고 들어왔죠? 우리끼리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그죠? 하여튼 이 뉴스를 보면서 대만이 그런 거 아닌가? 왜 외세 의존을 하냐고 그러지? 우리도 그렇게 북한하고 싸우면서, 그죠? 북한 통일해야죠. 저 북한 공산당들 다 작살을 내야죠. 그죠?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국민들 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같이 반겨주고 처음에는 뭐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괴리율이 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그거는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지. 통일에 관련된 전문가,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 내 지갑에서 세금 더 내가지고 북한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나는 싫지. 그죠? 이게 경제 논리예요. 그죠? 근데 싸우더라도 우리 가서 싸워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 키우고, 그죠? 우리의 군사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미군의 도움 없이는 또 현상 유지가 안 되는 것도 맞아요. 미국이 세계 최강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중간에서 중재자가 나오면 좋지. 그렇다고 하면 미국을 끌어들이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족 싸움이거든요. 집안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외세를 자꾸 끌어들인다? 그러면 대만이 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속해버려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어디에 속해버려요. 그러면 대만이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TSMC. 그죠? 어,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나마 우리는 버텨가지고 모든 거를 다 저기 이겨내고 가져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삼성전자 아니더라도요, 자동차 팔아도 되고, 그죠? 2차 전지 팔아도 되고, 그죠? 철강 팔아도 되고, 우리나라 그 조선, 철강, 그죠? 2차 전지 이게 너무 세니까 다 무역 규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지들이 필요한 것만, 지들이 만들지 못하는 반도체만 쭉쭉 가져가는데, 이제 그 반도체마저도 규제를 하려고 하는 어떠한 뉘앙스가 보이고 2차 전지도 지들이 못 만드니까 그거에 대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우리 이거 싸워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죠? 잘못하면요. 우리나라 건설업, 조선업, 뭐 철강, 기계 이런 꼴로 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도태되고 남들한테 멸시당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멸시당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멸시를 당하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멸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의 규제 때문에 수출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지금 DDR5까지 나왔거든요. DDR5. 마이크론이 DDR5를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이크론을 엄청나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 세대가 달라요. 우리보다 한참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 하이닉스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애들이 그따구로 하는데 아이고 조만간에 저는 TSMC 이거 잡혀 먹힌다. 요거 한 10년 20년 지나잖아요. 요거 그냥 미국 애들 쏙 가져가요. 그럼 껍데기만 나오면 얘네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가만히 보면요. 그죠? 가만히 보면 미국이나 외세에 자꾸 의존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전쟁 나기 전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거 잘해야 돼요. 불안해요. 이거 불안해. 가뜩이나 이거 반도체 아니 저기 뭐야 그 친환경법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같이 소송 걸자고 WTO에 제소하자고 그죠? 미국을 제소한다고요? WTO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을 제소한다고? 참나 참 재밌는 발상을 해요. 그리고 체코에서 7만 명 반정부 시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를 하느냐 7만 명 장난 아니죠? 뭐냐 EU 탈퇴예요 EU 탈퇴. 그 에너지난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EU 탈퇴라는 게 없네. 여기 있다 EU 탈퇴 그죠? EU 탈퇴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에너지난 때문에. EU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에너지가 너무 고가로 온다는 거죠. 러시아한테. 그죠? 제가 그랬죠. 유럽은 와야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은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그런 그 지리적, 그 역사적 그게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거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셔가지고 유럽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뭐 단적인 예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 거, 우크라이나가 어떤 민족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한번 보세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저 쪽발이 새끼들하고 다르듯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 쪽발이 애들, 중국 애들 막 우리 맨날 욕하고 만약 지네들 국뽕이나 해대고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진짜 대한민국 양반입니다. 그런 거 보고 허허 웃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 유럽이 그렇게 단일 경제에 단일 환율, 유로화를 쓰고 경제도 단일 경제로 만들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얘네들은.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한쪽에만, 한쪽만 바라보고 갈 수는 미국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달러 패권 때문에 계속해서 강달러를 만드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나중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큰일 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반도체만 따지고 나도 반도체 수출의 30%는 중국, 그 나머지 30%는 홍콩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가져가는 양이 60%거든요. 그거를 내던진다고요? 칩법 8월 31일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데 아직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냥 참석만 한대. 그죠? 분명히 중국은 이걸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러시아 가스 공급 차단. 이건 뭐 예견돼 있죠. G7이 모여가지고 가스 상한제를 했는데 가스 상한제가 뭡니까? 그러면 가스를 내가 안 줄게. 에너지 유가 상한제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 가격에는 못 주니까 니들이 지금 내 가격을 니들이 임의대로 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자유경제가 아니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얘네들이 자유경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 뭐 가격을 지들 저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나는 오히려 러시아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떠한 뭐 자유진영 아니면 공산진영 뭐 사회주의 진영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이데올로기란지 이념이란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주돈 입장에서는 희한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미국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를 하고 있고요. 그죠? 자유를 모토로 하는 미국이 우리나라 배제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하고 유럽은 WTO에 제소를 한대. 잘못됐다고. WTO보다 더 위에 단계의 법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번에 친환경법. 미국의 친환경법이니까. 그걸 제소를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무역이고 자유경제입니까? 그런 거를 파기한 게 벌써 미국이에요. 그 미국을 우리가 계속 믿고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미국을 아주 그냥 딸랑딸랑, 거리면서 쫓아가는 일본하고 우리가 무슨, 신사협정을 다시 맺어야 된다고요? 아니, 신사협정이 아니죠. 화해를 다시 해야 된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요.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좀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문제 때문에 나스닥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요. 오펙 회의가 더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요. 실업률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그죠?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어떠한 증거가 되는 것뿐이지 임금 상승만 안 되고 실업률만 좋잖아요. 그러면 땡큐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사람당 잡이 두 개가 돼 버린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계속 일로 갈까 저로 갈까 사람은 필요하니까 더 비싼 가격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나오질 않아요.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냥 머릿수만 채워놓은 거야. 아무것도 일을 할 줄가 몰라. 일을 지금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힘들어진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더 큰 데미지예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연준에서는 그거를 막자. 임금 상승률을 막자.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유능한 인재를 갖다 꽂아 놓을 수 있자. 그래가지고 많이 조기 은퇴한 많은 전문가들을 다시 끌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산력이 엄청 높으니까. 그죠? 고학력자들은 생산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리고 가스 위기 때문에 1%대 하락했다. 요 기사가 나왔는데 저도 이거 봤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가 31만 5천 개가 증가했다. 그죠? 31만 8천 개였는데 뭐 요거보다 좀 덜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상승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거 아니다. 임금 상승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실업률이 대폭 증가해야 돼요. 뭐 어떤 전문가는 6% 얘기하기도 했고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한 실업률이 10%까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연준 파월이 말하는 거는 진짜 10%까지 임금 인상이 저기 10%까지 실업률이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진짜 극적으로 위축이 되는 소비가 지금 일어날 수 없고 나 지금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가 크게 잘못됐냐면 실업률 있잖아요. 실업률이 지금 뭐 마이너스 3%인가? 실업률이 3%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실업률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좋은 거죠. 실업률이 좋은 거야. 낮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할게요. 낮아. 그러면 오케이. 경기는 좋아.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이렇게 실업률이 하락을 했다고 얘기할게요. 하락. 제가 이제 그리기 편해서 그러니까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실업률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통계를 낼게요. 실업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 고용이 완전 고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고용, 그죠? 이게 완전 고용률이라고 했다. 완전 고용, 그죠? 이게 더 편하죠. 고용률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완전 고용이 된 거야. 그렇다 그러면요, 이걸 따라서 올라가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이에요. 지금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고 고용률이 이 정도 떨어지고 사람이 없어서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면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근데 S&P 500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미국 지표 떨어졌잖아요. 이게 따라 올라가지 않고 이게 되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그렇다면 고용률을 떨어뜨리면 얘는 더 떨어질 거고, 그죠? 그래서 파월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경기가 망가지더라도 나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원한다. 완전 고용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니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S&P 500이 가장 정고에 가 있다 그러면 조정을 받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현상에 실업률도 따라서 증가를 하고 고용률이 따라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땡큐인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좀 작살이 나더라도 나는 인플레이션부터 잡겠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뭐야? 고용률을 낮춘다. 실업률을 높인다. 이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는 임금 상승률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오히려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원했던 근원 PC 물가는 급속적으로 떨어질 거다. 그죠? 2%까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에너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사실상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그 겨울이 돼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리고 강달러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힘들어진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강달러 분명히 우리가 이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 강달러에 대한 반감이 슬금슬금 생겨날 거예요. 유럽도 그랬고 지금 이제 그 경제나 국가적으로 다 이게 분열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미국을 위시한 EU 그죠? 그다음에 그 미국을 좋아하는 몇몇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 러시아, 중국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을 좋아하는 몇몇 나라들 이 중간에 껴있는 나라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요 나라들 이렇게 이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강달러가 미국만 좋아요 지금. 근데 미국만 좋은데 더 웃긴 건 뭐냐? 미국도 별로 안 좋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달러가 풀려야지 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달러가 미국이 다 끌어들이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에 대한 기축통화의 달러에 대한 요거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이 자기네들이 다른 통화를 만들어 가지고 기축통화 만들게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러시아는 루블화로 에너지 가격 결제를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EU도 강달러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반감 갖죠. 그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환율 그죠? 1360원 아유 반감 그죠? 그렇다 그러면 강달러를 미국이 지금의 강달러를 그렇게 유지할 수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만약에 지금 경제가 시스템적인 위기, 진짜 안 좋은 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경기가 하락을 하고 GDP가 하락을 한다. 성장률이 이제 제가 목표했던 목표치까지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달러만 풀면 돼요. 그리고 인플레만 잡히면 돼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겠죠. 강달러가 미국한테도 별로 안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원유 가격 상한제. 그러면 석유를 팔지 않겠다. 나 같아도 안 팔아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부활의 진심인,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제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다음에 우리가 상승을 할 때, 그죠? 어느 순간에는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죠? 어느 순간에 상승할 때,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사가지고 끝나면 되는데, 근데 레버리지 하나만 사가지고 하기는 좀 아쉽죠. 그래가지고 저도 개별 ETF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2차 전지의 조선. 2차 전지 ETF겠죠. 저는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주도 괜찮아요. 좋은 주식 있다 그러면 개별주를 사고 대신에 상승장 때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 2차 전지, 조선, 에너지, 그리고 중국 전기차, 그 다음에 미국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의 귀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막 빨려 들어갔을 때 그 어떠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에 투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요게 뭐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분명히 상승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이렇게 지금 저는 다음에 투자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태조 이방원인가요? 그죠? 태조 이방원. 그러면 태양광. 그죠? 태양광은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중국하고 미국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글로벌한 업체가 없잖아요. 어? 그 오늘 우리나라에는 하나솔루션 하나 있잖아요. 미국 태양광. 그죠? 그러면 중국에다 투자하는 태양광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태양광 강국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하면 ETF로 해가지고 중국 태양광 업체를 사면 되는데 중국 태양광 업체도 태양광의 가장 강국이 중국만이 아니잖아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있잖아요. 수입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태양광은 4분 5열 난다. 업체들이. 힘들다. 조선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LNG. 그죠?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고. 2차 전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중국 거 안 갖다 쓰면 우리 거 갖다 써야지. 우리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요것도 오케이. 그죠? 방산. 아직 방산은요. 얘기들만 많지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가만 올라갔는데 이게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떠한 뭐 기업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원자력 그죠? 방산이나 원자력은 말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 생각에는 테마성.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영업이익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두산 괜찮죠? 뭐 회사 자체도 괜찮아지고. 근데 이거 두산 같은 경우, 그죠? 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한 1년? 2년?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이 원전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어. 가스터빈 이런 거 만드는데 세계 1위 기업인데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원전 얘기 나오고 원전 뭐 한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원전 있잖아요. 원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같이 떠줘야 돼요. 원전을 볼 때. 저는 원전을 볼 때 이게 같이 떠야 되거든요. 탄소 배출권. 그죠? 이게 그동안에 많이 상승을 하다가 그죠? 여기가 19년도 그죠? 19년도에서 30불 코로나 터졌을 때가 15불까지 왔다가 코로나 터지기 적지 25불이었어요. 거기서 또 주가 상승하면서 따라서 막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0불 넘어서 80불, 90불, 100불 근처까지 갔었네요. 그죠? 이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 정체가 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정체를 모르겠어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정체를 모르겠어. 예. 그죠? 친환경 탄소 배출, 그다음에 그 미국의 친환경법, 그다음에 프랑스의 원전 재가동 뭐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원전을 한번 만들 때는 10년이 넘게 걸린대요. 저뭐 계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까지 해가지고 완공되는데 10년이 넘는데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게 일어난다 그러면 10년 후에나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무슨 뭐 그렇게 설계를 한다든지 무슨 기계를 만든다든지 원전 뚜껑을 만든다든지 시멘트를 붓는다든지 무슨 이렇게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부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게 실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참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걔는 원전은 좀 제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렇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이면 추석이에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이게 금요일 날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많은 지표가 나와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ISM 비제조업 부분 요 지표가 나오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쉬고 그럼 우리는 이틀 동안 상승을 해야 돼요. 그죠?
분명히. 그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나오면 이제 미국이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수요일부터 반응이 올 거고, 이때부터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뭔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쉬니까 본격적인 게임은 여기서부터죠. 그죠? 13일 저녁에 CPI 지수 나옵니다. 제가 그랬죠. PC 지수하고 CPI 지수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죠? 요거 나오고 나서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FOMC가 바로 있으니까 멘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다 안 좋은 멘트죠. 그죠? 다 강경파가 돼버렸으니까. 멘트들이 나온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0.75 상승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곧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로 갈아타는 전략. 이때부터는 레버리지. 그죠? 여기서 0.75만 나오면. 근데 0.75 이상 1.0 하면서 매일 멘트가 계속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어려운 거죠. 그러면 곧버스든지 레버리든지 이날 장 열리는 거 보고 이때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다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 0.75 나오면서 매파 발언을 한다. 근데 매파 발언이 나올 수가 없죠. 이때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11월 FOMC, 12월 FOMC, 11월 FOMC 때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해서 분명히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0.75보다 11월 달에 한 0.5% 올린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올린다 그러면 그거 호재예요. 그죠? 직전보다 덜 올렸잖아요. 여지까지 계속 0.75, 0.75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0.5% 올린다 하면 호재. 그러면 만약에 이때 0.5%면 그 다음에는 0.25%. 그죠? 그리고 요때 멘트가 23년 내에는 금리 인하 없어. 이 멘트만 나온다 그러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작전을 이렇게 짜고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월요일 날 장이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보고 그거 가지고 따지면 된다. 그리고 주돈이 이렇게 박스를 쳤잖아요. 요 박스권에서 계속 다시 한번 상승 왔다리 갔다리 해서 상승을 해줘가지고 주돈이 곧버스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요게 이제 며칠 상관이 될지를 모르고 본격적으로 곧버스에 투자하는 거는 추석 이후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FOMC 회의 끝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어떠한 결정을 하고 FOMC 회의가 다시 한번 봐야 되나? FOMC 회의가 FOMC 회의 때까지 그러니까 요 날이죠. 요 날. 요때 한번 배팅을 하고 요때까지 좀 상승을 해주고요. 상승을 해서 곧버스를 좀 사놓고 아니면 상승한 상태에서 이날부터 곧버스를 산다든지 그래서 FOMC 회의까지 가져가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곧버스든 레버리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멀죠. 그죠? 너무 멀죠. 지금 바로 앞에 다음 주를 생각해야 되는 판인데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투자할 시기를 놓쳤어요. 실질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려고 그랬으면요. 벌써 여기서 과감하게 됐어야죠. 제가 이거 상승했을 때 너무 땡큐. 이거 없었을 때요. 이날 상승했을 때 그리고 이날 이렇게만 왔었으면 땡큐. 곧버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그죠? 이거 뚫고 올라가 가지고도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땡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곧버스 100%, 요거 올라가면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적어도 한 600%는 곧버스에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웬걸 그 다음부터 그냥 떨어져 가지고 투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곧버스 살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방송도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 방송도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이 뭐 제 방송에 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제 그 댓글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음, 음, 요 김햇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고버스 이제 탔는데 방송 참고할게요. 그래요. 저는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돈은 같이 벌자.
우리가 레버리지를 하던 곧버스를 하던 그리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뭐 수십억, 수천억 벌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무슨 뭐 매달 뭐 10억, 20억 내고 싶지는 않아요. 낼 수도 없고 그 능력도 안 돼요. 어, 저는요 개인적으로 매달 100만 원씩만 벌면 성공. 어, 근데 어떨 때는 100만 원 못 벌 때도 있는데 잘 보면요. 더 이상 벌 수도 있어요. 금액적으로. 그게 저는 이제 비중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는 그때는 막 진짜 월 수익으로 친다 그러면 천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수익도 낼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고버스 탔는데 이제 참고할게요.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어, 주식을 어, 주식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몰랐는데 곧버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력이 있으신 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패턴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죠? 코스토널리가 얘기한 강아지 패턴. 그죠? 이거예요. 사람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한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나는 중심이 뭐가 돼야 되죠? 나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어. 내 중심이 내가 강아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잖아요. 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든지 강아지가 너무 많이 가면 빨리 불러들이고 너무 뒤로 처진다 그러면 줄을 당겨서 빨리 오게끔 만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 중심을 잡고 투자하신다 그러면요. 그리고 레버리지인지 곧버스인지 요 판단은요. 생각외로 쉬워요. 그죠? 경기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요것만 생각해도 되고 몇 가지 지표만 참고를 해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개별 종목은 추천을 안 해드려요. 사실 뭐 개별 종목은 아는 것도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거시경제라든지 지금 주가가 레버리지인지 곧버스인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레버리지에 제가 투자할 때는요 레버리지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곧버스에 투자할 때도 곧버스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심리는 있어도 떨어지는 심리는 없어요. 어, 그리고 떨어질 때 즐기는 건 뭐냐면 그냥 그 불구경하듯이 싸움 구경하듯이 그냥 나도 안 됐는데 나도 돈을 잃고 있는데 남들 안 되는 게 더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 심리를 주식 투자자의 심리, 돈이 움직이는 심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요런 걸 미리미리 대처를 할 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개별주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아까 전에 김혜님 님도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상승할 때 개별 종목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투자를 해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개별 종목을 사시면 레버리지보다는 더 큰 수익이 날 수가 있고 그런 종목이 템버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최소한 종목을 잘못 선정해도 떨어질 확률보다는 횡보할 확률이 더 많고 그죠? 레버리지 기준보다 더 수익률이 적어진다 그러는데 마이너스는 안 나니까 손해는 안 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곧버스를 투자한다 그랬으면 그런 종목을 정리하고 수익이 난 거는 정리를 하고 뭐 지금 뭐 한 50%그 마이너스 50% 물려 있다. 근데 이 주식은 크게 나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니다.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곧버스를 탔는데 곧버스를 연구해 보니까 2300포인트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지금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2300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오면 다시 사야지 이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그냥 팔지도 말고 그냥 묵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가격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그게 주식 섭리예요. 주가 차트의 섭리거든요. 언젠가는 우상향을 한다. 어, 근데 그 패턴에 있어가지고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다실 때 좀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기 보시면 항생 지수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상해. 근데 중국 하면 상해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악재도 많고, 그죠? 코로나 봉쇄 때문에 난리인데, 그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상해에 대해서 별로 비중을 안 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상해는 폐쇄, 그죠? 지들끼리 가지고 노는 판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항생은
외국 자금이 들어가요. 외국 자금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가니까 이게 더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때.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좋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해. 라고 한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 무역 그 수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가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중국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난다. 라고 했을 때는요. 상해 종합을 봐야죠. 그죠? 이거 실질적으로 중국 애들이 저기 뭐야 돌리는 자금이니까. 자기들 경기가 좋고 그죠?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주식도 많이 사고 물건도 많이 사고 경제가 굉장히 흥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상해 종합을 보는데 지금 같을 때는 항생을 본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중국을 볼 때 상해 종합이 아니라 항생을 보세요? 항생은 상해 종합하고 괴리율이 굉장히 있는데 그랬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주실 때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한 거, 그런 거,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너무 어려운 질문, 차트에 관련된 뭐 피보나치 수율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한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정보라는 거는 공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차트 보여드릴 때 지금 55일 선이 잘 맞는다. 그죠?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이 기네. 근데 오늘 일요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 볼 때, 보니까 희한하게 55일 선이 잘 맞아요. 그죠? 55일 선이, 우리 지금 55일 선이 굉장히 잘 맞고 있거든요. 보면. 저도 이제 이거 참고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부터 상승할 때 55일 선 걸리고 올라오고 또 55일 선 걸리고 올라오다가 무너지고, 여기서 떨어질 때 55일선 걸리고 떨어지고 또 55일선 걸리고 떨어지고 또 55일선 뚫고 나가가지고 와 하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55일선에 또 걸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바닥이라 그러면 올라갔다가 55일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과거에 55일선이 잘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5일선이라는 요 차트, 이동평균선 차트를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 차트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댓글에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좋죠. 지금 55일선이 잘 맞고 있어요. 지금 31일선이 잘 맞고 있어요. 한번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다 그러면 저도 땡큐, 제 방송을 보신 분도 땡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돈을 벌면 더 땡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